6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우려감을 높인 데다 EU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형성됐는데요. 3대 지수는 장 막판 낙폭을 줄이며 약 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EU 정상회의에서 채무 위기 전염을 막고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비관이 투자 심리를 억눌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약보합에, 독일은 1%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이 29일 당초 예정대로 일본 도쿄에서 체결됩니다. 하지만 이번 협정에 대한 의결 과정을 둘러싸고 정치권 각계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월세 세입자의 주택 임대료 소득 공제가 확대됩니다. 직불카드 소득 공제 혜택도 늘어나며 비거주자 외화 예금 이자 소득세도 면제될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또 2분기를 정리하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시간입니다. 시간 참 빠르게 흘러왔는데요. 간밤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면 EU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섞이면서 하루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국내 증시 오늘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요? 어제는 거래량이 대폭 줄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 자세한 시황 분석과 함께 시초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하죠. 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면회관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기다리던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계좌도 장마가 촉촉히 오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벌써 6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자, 어제 코스피는 어떤 모습이 나올지 오늘 궁금하기도 한데요. 어제 일단 거래량이 대폭 줄면서 코스피 지수는 좀 약 강보합에 마감하기도 했죠. 어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올 상반기가 이제 거의 마감되고요. 또 하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곧 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상반기 때는 교양이 무지 없었는데 하반기 때는 교양을 조금 올리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 여러분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장 자체가 이제 1800 언저리에서 하반 경직성이 굉장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꼬리 이렇게 다는 모양이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바닥에서 그 주가가 제일 좋은 게 이제 피석형이죠. 피석형 캔들이 가장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보면 두 번째가 이제 십자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래꼬리 긴 양봉이나 음봉이 이제 제일 좋은 캔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세 캔들이 있으면은 보통 주가가 이제 반전하는 그런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주가 자체가 이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양입니다. 지지를 받지만 주가 자체가 이제 뭐 완전 바닥이다. 그건 아직까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요즘 제가 이제 PMF 차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PMF 차트로 봤을 때 주가는 아직까지 하락의 전운이 매도의 전운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PMF 차트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12시에 수익을 말하라 해서 상세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놨습니다만은 주가 자체가 PMF 차트가 양성을 그리지 않으면 주가는 아직까지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가의 하락으로는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추세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뭐 하락의 강도에서 주가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 시청 여러분께서는 주식을 아직까지는 짧게 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오늘 주가는 뭐 횡보 국면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방이든지 하방이든지 한번 이탈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가 하방보다는 상방 쪽으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장중의 움직임이 굉장히 가볍게 움직일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자체가 그 사이 뭐 좋았던 그 5일, 10일, 20일 정배열에서 다시 역배열로 또 다시 바뀌었죠. 보통 우리가 정배열라면 주가가 상승할 것 같은데 역배열로 보이는데 지금 지지를 굉장히 받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5일2평이 돌아가는 날이거든요. 5일2평이 돌아가는데 오늘 종가가 1825포인트 이상만 하면 5포인트가 돌아가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 자체가
돌아가지만 오늘 반대로 또 1825포인트가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그 쓸데없는 사람들이 보면 뭐 1800 이하의 주식 샀다고 하는데 1800 이하의 주식에 거래량이 없었는데 어떻게 개인들이 주식을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한 11일평인가 11일평이 떨어지기까지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는 오늘 뭐 이렇게 다음 주도 주가는 조금 주춤주춤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대신 다음 주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에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한번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임에 한번 여러분께서 수익을 한번 창출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별표 쳐놓으세요. 좋은 말 할 때 칼렌더에. 그래서 일단 장 자체인데요. 다음 주 목요일 일단 장 자체는 그래요. 후행 스팬이 캔들 차트 안에 들어옴으로써 주가 자체가 지금은 서서히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그런 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장이 약세를 보일 겁니다. 약세라면 장중에 힘이 계속 없는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주가는 전환선의 하락으로 인하여 주가는 약세를 보일 거고 그 대신 수요일 날 주가가 수요일 전후에서 주가 큰 폭의 한번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곧 이제 선행 스팬2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선행 스팬2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곧 이제 떨어집니다. 선행 스팬2가 화요일부터 이제 급하게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선행 스팬2가 급하게 떨어짐으로써 그 사이 개인들이 손절매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모양을 보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주가가 선행 스팬2가 급격히 떨어질 때 주가가 상승할 것이냐 제가 볼 때 상승보다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센시청 여러분께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주식의 우량주사가 물릴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데요. 또 오늘 쓸데없는 언론에서 뭐 개별 종목이 빚을 바란다 그런 거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선주 대선주 누구를 믿겠습니까? 대선주를 누구를 믿겠습니까? 대선주 추천하는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대선주는 깡통 차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선 누구를 믿지 말고 그래도 믿니 안 믿니 해도 믿을 거는 조국과 같다. 조국과 더불어 하는 운명을 같이 하는 1등 주식 사는 그 해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오늘은 뭐 크게 재미없는 횡보장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주말에도 주말에 연속급 보는 것도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을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시고 또 주식이 있는 것도 그대로 보유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코스닥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요즘 많이 묻는 분이 코스닥 주식이 최근에 이제 좀 반등을 좀 했습니다. 반등을 했지만 상승이 계속 음봉이거든요. 음봉이란 말은 차트가 좋을 때 사는 종목들이 계속 물려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코스닥 지금 반등했을 때 이럴 때 코스닥을 정리해서 코스피로 몰아가는 그런 부분 테마주는 쳐다보지도 마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즘 그 고객예탁금이 굉장히 이제 부실합니다. 고객예탁금 17조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믿지를 못해요. 키움증권에 이제 이게 굉장히 고객예탁금이 믿지를 못하는데, 고객예탁금이 적음으로써 지금 우리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주가 상승하는 경우가 없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1등 종목들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종목들은 계속 죽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는 장을 2000포인트 가까이 간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더라도 2000포인트가 가더라도 여러분 주식은 열중시어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과 보통 일반 X들이 추천하는 X들이 추천하는 이 개별 종목들은 절대 가지 않는다. 실적하고 상관없이도 1등 주식 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검은 토마토나 방송 그런 방송 추천주는 절대 보지 마시고 센 시청자들은 우리 좀 센 종목들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예탁금 부분의 약세 모양 그리고 신용이 4조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이어서 줄지 않고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장 자체는 일단은 주춤주춤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선물로 봐서는요, 선물 자체가 제가 이제 누차 이제 선물이 이제 확실하게 지지를 보입니다. 확실하게 지지를 보이는데 제가 이제 사각 이거 계속 그대로 놔뒀거든요. 사각 자체가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고점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 고점 저항이 여러분 보다시피 241.50 부분이거든요. 245.50 부분이 굉장히 저항을 받고 그 위에 또 개인들이 그 사이 갖고 있던 종목들이 개인들이 손절매를 무지하게 차가지고 선물을 했는데 아직까지 개인들의 선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들이 아직까지 1조 정도 갖고 있고 외국인들이 2조 5천입니다. 전전날 그 유럽이 폭등하고 미국이 상승했는데도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보합에 끝난 것은 외국인의
동향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2조 5천원 같으면 한도까지 찼거든요. 추가적으로 매도하기는 불편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에서 환매수 종목 환매수만 하면 주식은 굉장히 예상외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환매수 부분을 여러분께서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이 계속 삼성전자를 갖고 지금 선물을 조정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매도 강도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강력하게 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곧 주가는 이제 하방보다는 약세보다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장리 자체가 지금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핵심은 뭐니 해도 뭐니 중에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 사는 습관을 안 들이면 절대 안다. 또 삼성전자 외에 또 잡주를 추천하는 사람은 잡놈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삼성전자를 치고 빠지는 그런 모양을 한번 계속 보셔야 되고 종합주가지수가 종합주가지수가 삼성전자를 이끄는 게 아니고 지금 장은 삼성전자가 종합주가를 이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한번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미 그 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세입니다. 예,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약세 부분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상승폭이 38%에서 조정을 받고 38%에서 지금 저항받는 모양입니다. 저항받는 모양인데 삼성전자가 하방 입탈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3분의 1 이 조정에서 제가 볼 때는 200일 이평이 지금 급격히 올라오고 있는데 200일 이평의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200일 다이면 리스크를 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빠지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제일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삼성전자는 급락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마 3일 정도 빠지면 강력하게 매수 들어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삼성전자로 통합니다. 옛말에 그 모든 길이 로마로 나 있다듯이 우리나라 주가의 모든 것이 삼성전자로 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결론은 뭡니까?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떠들어도 삼성전자를 사는 습관을 안 들이면 안 된다. 한 주라도 삼성전자를 사는 습관은 안 들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좌를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여러분 투자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 안 사신 분들은 얼굴이 다 노랗습니다. 노랗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늦지 않았다. 삼성전자를 사는 습관을 꼭 들여야 된다. 삼성전자를 사는 습관을 안 들이면 여러분의 인생의 노후는 탑골공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증상이 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선물의 외국인의 환매수 부분,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주가 동향, 요 두 파트만 보면 충분히 여러분에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파트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쓸데없는 이야기, 양다리 걸치는 시황, 그리고 여러분 쓸데없는 종목, 실적 좋으니까 사라. 실적 좋으면 기관들 먼저 다 사고 없습니다. 그런 주식은 절대 쳐다보지도 말고 여러분 1등 주식,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상승하지 않으면 주식은 절대 뜰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목숨 거는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한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가뭄에 오늘 장마비가 온다 합니다. 여러분 마음 혹 계좌는 부실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장마비를 맞아서 부자 되는 그런 마음을 보이시고요. 주말에 우리 미모가 출중하신 박미라 앵커와 청송촌놈 생각하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참 시장 대응하기가 힘든데 어제 추천하신 종목이었죠. 메커스가 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M게임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이기도 한데 또 그 전에 말씀하신 유비케어도 목표가까지 잘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어떤 종목부터 AS 받아볼까요? 네, 일단 유비케어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시장 자체가 많이 침체를 보이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매수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탄력을 못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종목들은 지금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매수로 잘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잘 안 올라가는 경향이 많고요. 반면에 좀 덩치가 작고 오히려 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종목들은 일부 종목군이긴 하지만 매수가 강하게 잘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군이 역시 헬스케어 관련주입니다.
특히 헬스케어 관련주 중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선두권을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바닥을 짚고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특히 최저점에서부터 약 한 40~50% 정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추세가 상당히 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런 와중에 이제 3,500원까지 한번 강세를 띄었다가 거기서부터 조정을 좀 받고 있는 형태로 조정을 줄 때 우리가 공략 포인트를 잡은 것이죠. 그래서 어제 반등은 장중에 10% 정도,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8% 정도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로서는 진행 자체가 상당히 순조롭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목표가인 3,500원도 한번 노려보실 만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또 주가는 지금 최근 들어서 매수가 좀 들어오면은 또 바로 매도가 많이 나오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주가가 단숨에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은 짧게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접근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메커스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메커스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 업종별 매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제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한 번 정도 순환매를 돌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어제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그렇게 네. 또 순환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박근혜 관련주들하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관련주들 중에서 그동안 조정이 깊었던 종목들이 반전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박근혜 관련주는 역시 이지가 선두권을 달렸습니다. 어제 6%에서 7%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또 그 밖에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었고, 최근 들어서 대유신소재라든지 이런 그 좀 무늬만 박근혜 주인 종목들도 사실은 바닥권에서 연속 상승이 꽤 많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바닥에서 올라오건 신고가를 갱신하건 간에 상승폭은 가장 높은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이 메커스 같은 경우도 그동안 조정이 깊었고, 또 그런 과정들이 우리한테는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온 자리였기 때문에 저가 매수 포인트를 한번 노려보실 수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종목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도 순환매를 발생시키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을 계속 노려보실 수 있는데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테마는 아무래도 펀더멘탈이 기반이 돼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크고 또 리스크도 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하시면서 접근을 하는 편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비중 조절도 항상 무리한 베팅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어제는 이 메커스 목표가를 3,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목표가 조금 더 상향 조정해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은 시장 네. 자체가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면은 또 네. 바로 매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단숨에 뭐 상한가를 몇 번이라도 칠 것처럼 기세를 보이지만은 또 네. 주가가 하루 지나면은 또 금방 약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종목이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네. 목표가를 우선 높이지 말고 일단 매도를 했다가 또 잠깐 눌릴 때 재공략하는 이런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메커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국내 증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느 업종일까요? 예, 지금 역시 그 여름이 되면서 그 전력 성수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력 소비가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그 전기 절약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또 비상정전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 소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가 좀 꾸준히 몰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중소형 종목들 쪽에서의 매기가 좀 특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텔레콤 같은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고, 또 뭐 옴니 시스템 같은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당분간은 좀 더 강세를 띌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특히 거기다가 이제 지금 한국전력이 그 4% 정도의 전기값 인상을 또 다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결정 난 건 아닌데 내부에서는 실제로 13%까지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4%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8월 달쯤에 그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또 더
그 효율적인 전기 소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실제로 그 수혜를 받는 LS 산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냥 단순 기대감에 의해서 누리텔레콤이라든지 옴니시스템 같은 개별 성향의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쭉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대형주들 중에서는 한국전력을 한번 노려볼 만해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값의 연이은 인상으로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면 또 올해는 2번 인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수익성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잡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한번 타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추천 종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네.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상당히 종목이 많잖아요. 예, 예. 그 가운데 말씀하신 뭐 중소형주에서는 누리텔레콤, 옴니시스템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는 한국전력 이렇게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네. 대형주를 투자하시려면 한국전력이 가장 무난하시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개별주를 공략하실 것 같으면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변동성이 좀 크고 잘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맞기 때문에 누리텔레콤이나 그 종목이 가장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옴니 시스템인데 이게 거래량이 적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이 같이 따른다는 거 같이 좀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따끈따끈한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간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대한 회의론으로 약세 출발했습니다만 창 막판으로 갈수록 큰 낙폭을 줄였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 미칠지 HMC 투자증권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HMC 투자증권 시야지점의 박지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HMC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뭐 유로존 위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해법 접근은 좀 쉽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고 네. 아무래도 그 재무 위기 해소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해법 접근이 어려울 거라는 점이 일단 주요 증시에 일단 그 선방됐다라는 점에서 당분간 다소 좀 지지부진한 어떤 박스권 등락 흐름이 좀 이어질 거로 보여지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그런 유럽 재정 위기 문제 부담은 좀 더 옅어지고요. 2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된 어닝 시즌으로 성격이 바뀌어가는 기간으로 그런 변화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포커스에 맞춰서 매매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고 주도 주격인 IT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왈가왈부 많습니다. 수급도 상당히 어찌 보면 꼬여있는 상태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재탐색은 2분기 실적을 내용을 확인한 뒤에 그 다음에 후 대응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글로벌 매크로 모멘텀이라든지 2분기 기업 실적 동향 등도 상당히 이 부분은 제일 집중하셔야 될 모습이고요. 다만 여기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가의 어떤 선 반영되는 논리로 봤을 때는 다소 박스권 흐름 내에서 상당히 개별 주종 기관 또 종목 장세가 좀 화려하게 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의 저점에 대한 신뢰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추가적인 조정 나왔을 때는 좀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접근이 좀 유효할 거로 보여지고요. 지금 지수 라인대가 지금 거의 등락 범위를 지금 1750에서 1900으로 좀 박스권으로 설정해 두고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분할 매수 접근이 가장 유효할 것이다. 그래서 어닝 시즌이 진행되는 만큼 좀 실적을 기준으로 한 대응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금일 종목은 일단은 HMC에서 내놓고 있는 거는 네. 두 종목인데요. 먼저 가장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유가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성적표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2분기와 3분기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쿼터 매출만 보더라도 지금 한 3조 1,700억 정도 나오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945억 정도로 지금 당사에서는 좀 전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3쿼터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전망치는 19% 정도 상향 조정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타켓 프라이스는 한 58,000원 라인대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이제 한미약품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가장 포인트는 아무래도 실적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분기만 따지면 매출이 한 1,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27억 정도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보다는 예상했던 것보다 좀 기대하는 부분이고요. 하반기에 아모잘탄이라는 약인데 이것이 이제 수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본격화되는 시점이 나올 건데 최근에 이제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반기 수출이 이 원료 의약품의 부진으로 좀 정체되었거든요. 사실 하지만 이 아모잘탄의 수출이 상반기 20억 수준에서 하반기에 무려 118억으로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어떤 포인트를 잡았을 때 타켓 프라이스를 한 7만 한 8천 원으로 일단 뭐 가격대를 좀 기존에 있는 가격대보다는 좀 올리는 그런 상향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완제품 수출 본격화와 이 북경 한미 어떤 양호한 이 성장이 투자 포인트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박지훈 과장과 함께 HMC 투자증권의 오늘장 신규 전략과 또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 알아보겠습니다.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 지수 큰 움직임 없이 어제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오늘은 또 월봉 하나가 마무리되는 장이기도 하죠. 단기, 중기 시황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월봉상으로는 양봉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네. 어쨌든 현재 현재인데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단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역시 삼성전자의 추세에 따라서 지수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어떤 이유가 되든 상승이 나와주면 지수가 최소한 약보합권 내지는 상승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반대로 삼성전자가 밀리면은 좀 좋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수급 동향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외 변수가 역시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유일하게 지금 지수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삼성전자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2등부터 6등까지 5종목의 시가총액보다 더 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은 무조건 종목은 삼성전자를 보면서 지수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수급 동향은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보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현물 동향 같은 경우에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현재는 선물 동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역시 삼성전자가 지수를 결정할 것이다. 이유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여줬는데 삼성전자 외에는 현재 기대할 게 없다. 이 측면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중기적인 것입니다.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근데 만약에 1800선이 이탈이 다시 된다면 확인 과정이 필요하고요.
1800선이 지지가 된다 그러면 역시 저는 여전히 상승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달할 내용은 또 뭐가 있냐면요. 코스피와 코스닥, 그러니까 저점 대비 상승률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자막을 보시면요. 코스피 저점, 그러니까 1776포인트죠. 그리고 이제 전일 종가 1819포인트를 환산하면 겨우 2.4% 올랐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저점이 446포인트 상황이었는데요. 전일 종가가 485포인트를 해갖고 약 8.7%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코스피 코스닥 1대1로 하자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잠깐 차트로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요. 지난 그 6월 초순 저점 대비 어제 종가로 보시면은 차트로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얼핏 보시더라도 별로 크게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2.4% 올랐는데요. 이번엔 코스닥을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을 보시면 저점이 5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빨리 찍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종가로 보더라도 무려 8.7%. 그러니까 그냥 대충 눈으로 보더라도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유는 뻔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밀리면서 덩달아서 지수가 밀렸고요. 그 다음에 파생에 의해서 지수 영향력이 나빴고요. 또 프로그램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코스닥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결론인데요. 다시 한번 차트로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면,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6월 초 저점, 그리고 최근에 종가 계산해 보면 오른 게 거의 없죠. 딱 보시기에도 오히려 직전 저점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양상입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5월에 저점을 찍고 현재 좋은 상태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점은 빨리 나오는 게 좋고요. 고점은 늦게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모든 종목이나 업종에.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해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현재 저점이 5월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코스피는 6월에 나왔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폭락만 하지 않는다면은 코스닥 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의 상대적 약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역시 삼성전자로 풀이를 해야 되는데요. 자막을 보시면은 삼성전자 고점 대비 전일 종가 하락률이 마이너스 17.6%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가 6월 저점 대비 전일 종가 상승률이 3.5%입니다. 이건 삼성전자 차트로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요. 최고점이 지난 5월 초순이었습니다. 5월 초순경의 그 가격과 그다음에 어제 종가까지 계산해 보면 무려 17% 이상 하락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6월 저점이 사실은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저점 대비 상승률은 3.5입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코스피 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1776포인트였고 전일 종가가 1819포인트였는데 겨우 2.4포인트 올랐다 그랬잖아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3.5% 반등이 나왔는데 코스피 지수가 겨우 2.4%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엄청나게 약했다는 거죠. 지수를 엄청나게 까먹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그 지수의 상승 견인차 역할을 했던 삼성전자가 나쁜 것도 있었지만 거기다가 다른 기타 업종, 기타 대형주도 다 나빴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의 편차가 이렇게 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차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좀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코스닥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과도하게 하락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력만 확인해주면 웬만하면 다시 한번 상승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제 종가 코스피가 1819포인트, 1825선 미만이었으니까 직장인 비중 50%, 전업은 75% 계속 이대로 유지해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이건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황도 그렇지만 전략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꿔서는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투자 조언을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자주 바뀌어버리면 사실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중기 시황이라든가 비중 기준은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1825선 미만에서는 50에서 75%, 이상에서는 70에서 100% 유지해 주시고요.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극단적으로 1775가 깨지면 역시 직장이 0, 전업 25%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5월 7일부터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다음 주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1952 붕괴되던 그 시점에서 0% 쌓여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좀 충격을 받으셨는데 저는 과감하게 0%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바로 0을 얘기합니다. 반대로 또 1800 이하에서는 또 100% 쌓여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그 기준에 따라서 전달해드리니까 이걸 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비중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 역시 똑같습니다. 좀 전에도 코스피하고 코스닥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렸었는데 비중이 낮을 경우에는 결국 시장이 나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주만 공략하고 코스닥 위주의 공략하라. 이게 이제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 적용해 주면 되겠고요. 반대로 비중이 높아지면 그때는 시장이 좋아진다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갖고 제가 전달하는 거니까 그때는 코스피 위주로 공략해 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오늘도 이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팁 들려주실 거죠? 네. 네. 비중 조절 시 매수와 매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중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비중을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내가 비중을 확대하면 도대체 어떤 거를 먼저 매수해야 되는지, 반대로 축소하면 어떤 걸 먼저 매도해야 되는지, 이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 좀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실천 안 한 분들이 많고요. 또 이거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주세요. 자, 매수할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비중을 확대할 경우 아닙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주도 업종인 종목을 잡으세요. 주도 업종. 무슨 얘기냐면 주도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보다 강한 업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있으면 종합 주가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합 주가 지수보다 업종 지수가 높은 게 있고요. 더 낮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높은 것과 낮은 것이 합쳐져서 종합 주가 지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종합 주가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동평균선으로 참고하면 됩니다. 뭐 종합 주가 지수는 겨우 61선 돌파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주도 업종은 120선 돌파했다. 근데 나머지 업종은 뭐 61선 아래다. 그러면 그 121선 돌파한 업종이 주도 업종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주도 업종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업종에서 1등이 아니라 2등주를 잡으세요. 1등주는 안정성은 있지만 탄력은 2등주보다 못하기 때문에 2등주를 잡으시라는 거고요. 반대로 매도할 때 이건 뭡니까? 비중을 축소할 때죠. 이때는 비주도 업종을 먼저 던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주도 업종이 전기전자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전기전자 한 종목 갖고 있고 기타 뭐 화학, 운송장비, 철강금속 갖고 있으면 줄일 때는 전기전자가 아니라 다른 걸 먼저 던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중에서 보면 평가 손이 있고 평가 이익이 있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가 이긴 종목을 던지고 평가 손인 종목을 계속 끌고 가는데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손해본 걸 던지고 이익 난 걸 계속 홀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셔도 비중을 확대하거나 특수할 때 굉장히 균형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중 조절 시 매수와 매도 방법 알려주셨으니까요.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과 함께하는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할 텐데요. 먼저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말 앞둔 금요일이죠. 글로벌 증시도 하루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시황 분석해 주시죠. 네, 사실 우리 그 시장이 마감할 때까지 그 누구도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증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코스피 증시는 1800포인트 이탈 시에 저평가 매수 국면으로 인식되면서 반발 매수세의 유입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도 우리가 확인을 했다시피 1830포인트 기준으로 우리는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초가가 만들어지는 시가 자리를 기준으로 1830포인트 윗자리에서 출발한다면은 시장은 추가 상승과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830포인트 이하로 출발한다면은 1800포인트 이하에서는 반발 매수를 기대하는 그런 자리라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외국인 투자들이 일단 선물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결국에는 누적 매도가 많다는 것인데, 만약에 외국인 투자들이 누적 매도를 풀어내면서 환매수 성격의 플레이가 나온다면은 오히려 시장은 급반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제시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쇼커버리성 환매수,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을 동반 매수하는지, 그리고 이 여부가 확대되는지를 지켜보고 매매를 한다면은 오히려 공격적인 매수 기대와 매수 이입 시에는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도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더불어 오늘은 그 중요한 변곡일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일봉과 주봉, 월봉이 차트에서 완성되는 날이죠. 그래서 시세의 시작을 알릴 수도 있는 혹은 끝을 알릴 수도 있는 날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들이 또 수익률 게임을 하기 위한 이런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으며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한 주 동안 가지 못한 그리고 혹은 어제 오후에 움직임이 있었던 개별주들도 시초가부터 양봉을 내세우면서 움직여준다면은 추격 매수와 혹은 단기 매매도 일단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지수는 상승에 대한 1차 목표가는 1830포인트, 2차 1870포인트, 3차는 1950포인트까지도 일단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코스피 밴드의 지지 밴드를 본다면은 1차 1800포인트부터 1810포인트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2차는 1770포인트는 강력한 추세 지지선이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오늘은 일단은 하락에 대한 목표치보다는 지수 상승에 포커스를 맞춘 매매가 유효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시초가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가지고 나온 그 시초가 배팅 종목은 아지텍 WB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면은 지난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동안 가지 못했던 개별주들이 시초가부터 움직인다면은 우리가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일봉상 5일선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일단 회복을 한 모습이고요. 또 주봉선상으로도 5일선에 대한 이런 회복 구간대를 지금 좀 공략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일본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매물소화 국면도 일단은 좀 마무리 국면으로 좀 치닫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 현재 주가가 눌림이 나왔을 때 61선에 대한 이런 테스트 구간과 또 외국인 투자들이 꾸준한 순매수가 이어졌다는 점을 보았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그 저항 구간이 5,300원 구간대에 대한 저항을 갖고는 있겠지만서도 충분히 일단은 돌파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놀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지텍은 제가 적정 매수가는 4,900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그 배팅에 대한 기준을 일단 시초가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 목표가는 5,300원 정도 구간대를 돌파를 해준다면은 5,550원까지는 일단은 무난한 상승을 한번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길게 보지 않겠습니다. 4,7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일단은 계속해서 홀딩하는 과정과 최소 주의 깊게 한번 보시는 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어제장 말씀하신 유진 로봇도 짧게 AS 받아볼게요. 네, 유진 로봇도 자리를 보면요. 61선 기준으로부터 계속 저항을 맞고 밀리는 모습이지만 시세는 항상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준으로 보았던 그 3,100원에 대한 기준점은 이탈되지 않고 있고요. 또 제가 적정 매수가라고 말씀드렸던 3,080원부터 3,100원에 대한 자리는 여전히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손절가 밴드 2,98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단기 목표가 3,500원까지도 유효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이었고요. 이어서 나종우 전문위원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말씀하신 한진해운부터 AS 받아봐야겠죠? 예, 그 전일 제시해드렸던 한진해운 장 초반에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장중에 좀 밀리면서 윗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서 상승할 때 거래량이 많이 붙어주었는데 장중에 흘러내릴 때는 이렇다 할 거래량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세가 빠져나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일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또 개인은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많은 물량이 나왔는데 주가를 올렸다 내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받아낸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주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실적적인 부분도 개선이 되고 있는 만큼 상승 모멘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홀딩하면서 목표가 15,700원까지 끌고 가보시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살펴봐야 할 수급 특징주도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제시해드릴 종목은 인터파크입니다. 네. 인터파크는 국내 최초의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데요. 인터파크는 또 인터파크 INT 등 여러 자회사를 든 지주회사입니다. 자, 그 중에서 주력 회사인 인터파크 INT가
그 쇼핑몰이라든지 공연기획 그리고 티켓 판매 그리고 여행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217조 원 가량의 전체 소매 유통 시장에서 인터넷 쇼핑이 29조 원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면서 대형마트에 이어서 두 번째 유통 채널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 등 다양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의 등장으로 또 전년 대비 성장한 33조 정도의 시장 규모가 예상되는 만큼 인터파크가 영업하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하에서 엔터테인먼트 부분과 또 투어 부분 수익이 기여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최근에 여수 엑스포 등 티켓 매출이 고속 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는 또 향후 수익성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인터파크의 경우 지난해 흑자전환 이후 올해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사의 경우 지난해 12월에 지분을 취득한 아이마켓 코리아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아이마켓 코리아의 경우 향후 5년간 삼성그룹의 물량 9조 원 가량을 보장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그룹의 해외 진출로 인한 해외 매출 확대 그런 부분이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만큼 인터파크 가지고 있는 아이마켓 코리아의 지분 가치가 더욱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터파크의 경우 현재 적정 주가가 한 8,000원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앞으로 탄력적인 주가의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가는 5,660원에서 5,820원 사이에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5,420원 그리고 목표가는 6,250원으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나종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주말에 모처럼 비 소식이 있다고 하죠. 무더위가 한풀 꺾이길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